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우리 처음으로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해줘.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요즘 같은 빌라에 사는 아줌마하고 진하게 연애를 하고 있어요. 바로 양숙이 아줌마인데요. 아줌마는 40대 후반인데 젊었을 때 수영 선수를 잠깐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허벅지 근육이 남다른 편이에요. 물론 체력도 엄청 좋은 듯 하고요. 사실 제가 한참 젊은 나이기도 하고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는데요. 양숙이 아줌마를 만나고는 겸손함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어요. 아줌마하고 사랑을 나누고 나면 정말로 녹초가 되어서 기절하듯이 잠들어 버리게 되는 날도 많아요. 밤이 무섭다는 뜻을 제대로 깨닫게 된 셈이죠. 그래서 그런지 아줌마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느낌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요. 양숙이 아줌마를 만나고 제 이상형이 운동하는 여자로 바뀌었으니 말 다 했죠. 아줌마도 자기를 감당하는 남자는 오랜만이라면서 저에게 엄청 잘해주는 편이에요. 너무 좋기는 한데 가끔씩은 밤을 무섭게 만드는 양숙이 아줌마와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 볼까요? 저는 얼마 전 취업을 하게 된 20대 후반의 남성이에요. 취업한 회사가 부모님 댁에서 출퇴근하기가 어려운 거리라 회사 근처에서 자취할 만한 곳을 알아보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저렴한 방 위주로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몇 년은 지내야 할 테니 마음에 드는 곳에서 지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월세가 조금 더 나가는 곳으로 집을 계약하게 되었어요. 나름 신축 빌라이다 보니 옵션도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남자 혼자 지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취업 기념으로 준중형 중고차도 한 대 사게 되었는데 1층에 주차장도 있어서 저는 그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 첫 자취 생활이 시작되었죠. 혼자 사는 게 적적해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볼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출근하면 돌봐줄 사람도 없을 테니 그 생각은 포기를 하게 되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동네 헬스장에 가서 몸을 만들어 보겠다고 몇 시간씩 운동을 하고 오는 게 제 루틴이 되어가고 있었죠. 취업도 하게 되었고 비록 중고차이지만 차도 사게 되었으니 멋지게 몸을 만들어서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는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휴대폰 번호이길래 전화를 받아봤더니 어떤 아줌마였는데요. 아반떼 차 주냐고 묻더니 같은 빌라 사는 사람인데 제 차를 살짝 긁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연식도 오래됐고 키로수도 많은 중고차이긴 했지만 제 첫 차량이잖아요. 얼마나 긁은 건지 신경이 쓰여서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가 보게 되었죠. 도착해보니 사람은 없었는데요. 정말로 저의 에마인 아반떼 앞 범퍼 쪽에 살짝 긁힌 자국이 있더라고요. 일단 상태가 심하지는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 차였으면 엄청나게 속이 쓰렸을 것 같기는 한데 이미 다른 곳에도 기스가 가득한 중고차였으니 크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일단 전화를 걸어서 도착했으니 내려와 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사고는 상대방 태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아줌마가 교양 없이 뻔뻔하게 나오면 저도 공업사 보내서 제대로 견적을 받아봐야겠다고 벼르고 있었죠. 잠시 후에 어떤 여자가 내려왔는데 빌라에 살면서 몇 번 마주쳤던 아줌마더라고요. 맞아요. 나중에 저하고 썸을 타면서 제 기운을 쏙 빼놓아버린 양숙이 아줌마였어요. 아줌마는 40대 후반이나 50대쯤으로 보였는데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는 건지 평상시에 레깅스 차림으로 자주 돌아다니는 아줌마였는데요. 오며 가며 마주쳤을 때는 무슨 아줌마가 저런 복장으로 돌아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아줌마는 역시나 그날도 그런 민망한 복장이었고요. 종종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와서는
후진으로 주차를 하다가 긁게 되었다면서 미안하다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주차를 조심해서 하는데 하필 그날 뭐에 쓰인 것처럼 실수를 했다면서요. 미안하다면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아줌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괜히 약해졌어요. 이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 건가 봐요. 아줌마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요. 많이 긁히지도 않았고 다른 곳에도 이미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중고차이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다음에는 주차를 조금 조심해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좋게 마무리를 하기로 했죠. 아줌마는 정말이냐면서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고요. 그렇게 좋게 마무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야 아줌마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까이에서 아줌마를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어요. 예전에는 괜히 쳐다본다고 오해받을까봐 슬쩍 곁눈질로만 봤으니까요. 레깅스를 입고 있어서 다리가 매끈하게 드러난 양숙이 아줌마는 하체가 엄청 탄탄해 보였어요. 저는 마르기만 한 여자들에게는 매력을 못 느끼는데요. 아줌마는 운동을 많이 한 건지 하체가 아주 탄탄한 게 오히려 그런 모습이 몸매를 더 부각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침이 꿀꺽 넘어가는 느낌이었죠. 아줌마는 그냥 넘어가줘서 고맙다면서 자기가 커피라도 한 잔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운동하고 와서 피곤하기도 했고 커피는 나중에 하시자고 이야기를 하고는 집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어요. 괜히 공업사 보내봐야 왔다 갔다 신경 써야 하고 며칠 차를 못 쓸 수도 있을 테니 그냥 넘어가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잊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는 아줌마가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나이는 조금 있어 보이던데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원룸 빌라에 혼자 사는 건지도 궁금했고요. 그날 흰티에 베이지색 계열의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떠올라서 살짝 야릇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커피를 사준다고 할 때 따라가서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조금 친해져 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기도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줌마를 상대로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저는 컴퓨터를 켜고는 몇 시간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리고는 그 후로 종종 마주치게 될 때면 아줌마가 먼저 아는 체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아줌마가 그렇게 인사를 건네니 저도 그냥 지나치기가 뭐해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아줌마의 복장을 보고는 운동 다녀오시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이런 원룸 빌라 살면 서로 모른 채 하고 지내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요. 양숙이 아줌마하고는 그날의 일을 계기로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건네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저녁에 헬스장에 다녀오다가 마주치게 되면 자기도 필라테스를 즐겨 한다면서 헬스하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두 마디 나누다 보니 친근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아줌마를 마주치면 저는 능청스레 커피 한 잔 피친 거 잊지 마시라고 농담을 건네게 되기도 했네요. 아줌마는 그럴 때면 알았다면서 민망한 웃음을 웃기도 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양숙이 아줌마에게 그닥 관심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무렵에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갑내기 여직원인 승아 씨에게 마음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쁘장한 얼굴이 제 스타일이어서 승아 씨를 꼬셔보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이 먹어서 짝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웃기긴 한데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들이대고 있던 중이긴 했어요. 일 특성상 간혹 외근을 다녀오는 일도 있었는데 승아 씨랑 둘이서 다녀오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는 제 차로 같이 외근지로 이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해서 좋았거든요. 그런 틈을 타서 승아 씨를 꼬드겨 보려고 공을 많이 들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잘 안 되기는 했어요. 제가 본인에게 마음이 있는 걸 승아 씨도 눈치를 챈 것 같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저녁에 잠깐 단둘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길래 드디어 내 마음을 받아주는 건가 싶어서 괜시리 설레기도 했었죠. 그런데 승아 씨는 혹시 본인에게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냐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관심을 보이는 게 살짝 부담스럽다면서 선을 긋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업무적인 관계로만 봤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렇게 대차게 거절을 당하고 나니 어찌나 민망하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 일 때문에 회사를 이직해야 하나 싶은 바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승아 씨에게는 완전히 마음을 접게 되었고요. 매정하고 얄밉다는 생각에 회사에서 마주쳐도 저도 본체 만체 대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계약일 때문에 혼자 외근을 나갔던 날이었는데요. 오전에 외근이 잡혀 있어서 회사에 안 들르고 바로 거래처로 출근을 하게 되었거든요. 거래처의 건네 선물이며 이런 것들은 다 챙겼는데 당연히 가방에 있을 줄 알았던 계약서가 거래처에 도착해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가방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중요한 서류 봉투가 없는 게 어딘가에 두고 온 것 같았어요. 중요한 계약이라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집에 두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도로 집에 다녀오자니 거래처 당사자한테 기다리라고 해야 할 판이었고요. 저는 어찌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중 순간 양숙이 아줌마가 떠올랐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에 걸려왔던 통화 기록을 뒤져서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몇 번 신호가 울리고 아줌마가 전화를 받았고요. 저는 다급하게 201호 사는 총각인데 지금 어디 계시냐고 혹시 집에 계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양숙이 아줌마는 집이긴 한데 그건 왜 묻냐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죠. 자세히 설명할 틈이 없어서 제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거래처 서류를 집에 두고 온 것 같은데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방에 들어가서 서류를 퀵으로 보내달라고 말을 했죠. 아줌마는 그럼 뭐해 줄 거냐고 묻는 거 있죠. 제 마음은 다급해 죽겠는데 그런 장난을 치는 아줌마가 얄밉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급한 건 저였으니 어쩌겠어요. 저는 커피 한 잔 빚진 거 있지 않냐고. 오늘 저녁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 빨리 처리 좀 해달라고 애원하듯이 부탁을 했죠. 아줌마는 그제서야 깔깔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고요. 곧바로 제 원룸으로 가서 책상 위에 있는 서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이거 맞냐고 물어봤어요.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하필 가장 중요한 계약 서류를 책상에 두고 왔던 거였죠. 저는 맞다고 퀵 비용 드릴 테니 지금 빨리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아줌마 덕분에 실수할 뻔한 계약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는 집에 가면서 아줌마에게 연락을 해봤죠. 덕분에 계약을 잘 마무리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 안 드셨으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겠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아직 저녁 전이기도 했고 겸사겸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아줌마는 황당하게도 혹시 데이트 신청하는 거냐면서 비싼 거 사줄 거면 가고 아니면 싫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안면이 있는 사이기는 했지만 아줌마의 그런 농담이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는데요. 그날 실수할 뻔한 걸 잘 넘어가서 저도 기분이 좋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는 데이트 신청하는 거 맞다고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장난으로 받아치고는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렇게 빌라 앞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었는데요. 양숙이 아줌마는 그날은 레깅스 바지가 아닌 평범한 차림이었죠. 저는 레깅스 말고 다른 바지도 입으시냐면서 장난을 쳤는데요. 아줌마는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면서 자기 때문에 일 처리를 잘했으니 뭐 사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삼겹살에 소주 어떻겠냐고 했더니 아줌마는 비싼 거 사주는 거 아니었냐면서 장난스레 눈을 흘기기도 했지만 삼겹살도 좋다면서 얼른 가자고 저를 재촉했어요. 배고프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양숙이 아줌마랑 동네 삼겹살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줌마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아줌마는 성격이 참 활달하고 애교가 넘치는 편이더라고요. 아줌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재밌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처음 같이 식사를 하는 거라 어색할 만도 했는데 아줌마가 편하게 대해줘서 불편한 느낌이 안 들었죠. 그렇게 간단히 서로에 대해서
호구조사도 하고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친해질 수 있었어요.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꽤 털어놓게 되었죠. 아줌마는 40대 후반이라고 했는데 오래전 이혼하고 혼자 이 동네로 이사와서 산지 몇 년 되었다고 했어요. 결혼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고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았다고 했고요. 진작에 갈라섰어야 했는데 전 남편이 씨 없는 수박이었던 것 같다고 흉을 보기도 했죠. 밤일도 형편없었고 본인을 외롭게 했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어요. 저도 얼마 전에 회사에서 승아 씨에게 들이댔다 대차게 까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뿐이냐면서 한두 번 들이대보고 비싸게 구는 여자에게는 마음 접으라면서 뼈 때리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죠.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 둘이서 소주를 3병이나 나눠 마시게 되었더라고요. 저도 알딸딸하게 치기가 올라왔고 양숙이 아줌마도 꽤나 취했는지 허가 꼬부라진 소리를 내는 게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아줌마는 술이 조금 부족했는지 자리를 옮겨서 2차를 가자고 저를 이끌었어요. 오랜만에 술 마시니 기분이 좋다면서 이대로 자리를 마무리하기 아쉽다면서요.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아줌마가 제 원룸으로 가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편하게 먹고 싶다면서요. 그때 문득 아줌마가 그날 한번 허락을 해주려나 하는 엉큼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여자랑 좋은 시간을 가져본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 술이 오르기도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물론 레깅스를 입고 있을 때 보았던 양숙이 아줌마의 탄탄한 허벅지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아무튼 저는 아줌마와 함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거기서도 소주를 한 병 정도 더 나눠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갔죠. 언젠가부터 아줌마는 대화를 하면서 은근슬쩍 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살짝 분위기가 야릇하면서 묘하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저는 아줌마의 의향을 떠볼까 해서 취한 김에 자고 내일 아침에 가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줌마는 자고 가면 자기에게 뭔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면서 장난스레 눈을 흘기더라고요. 싫었으면 정색을 했을 텐데 자고 가라는 말에 장난스레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날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고요. 저는 손을 뻗어서 아줌마를 제 옆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죠. 왜 이러냐면서도 순순히 제 팔에 이끌려서 다가오는 아줌마와 함께 저는 드러누웠고요. 말로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양숙이 아줌마는 이미 적극적으로 저에게 반응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결국 그날 저는 양숙이 아줌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안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연애가 시작이 되니 아줌마는 본인을 주체를 못하겠는지 격렬하게 반응해 오기 시작했어요. 원룸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심장이 두근거리고 조마조마하기도 했네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어찌나 욕구가 센 편이었는지 몰라요. 2번이나 사랑을 나누고도 계속 아쉬운지 저를 보채더라고요. 제가 한참 때이다 보니 2번까지는 자연스레 가능했는데요. 이후로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줌마는 젊은 남자랑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데 그냥 잠들기 아쉽다면서 계속 저를 더듬거리더라고요. 저는 2번이나 했으니 조금 힘든 것 같다고 다음에 또 약속을 잡아서 하면 안 되겠냐고 엄살을 좀 피웠죠. 그것도 살아나지를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아줌마는 자기가 다시 일으켜 보겠다더니 입으로 계속 해주는 거 있죠. 저는 아줌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두었는데요. 정말 감탄이 나올 만큼 아줌마 스킬이 엄청났어요. 결국 저는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아줌마 덕분에 그날 5번이나 되살아나서 연애를 해버리게 되었네요. 그리고는 정말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출근하라고 깨워주는 아줌마 덕분에 겨우 일어나기는 했는데요. 정말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전에 연애를 하면서 한참 여자친구랑 뜨거울 때도
하루에 2번 정도 사랑을 나누곤 했는데요. 저는 하루에 5번 사랑을 나눈다는 이야기는 그냥 허풍 섞인 풍문인 줄 알았는데 가능한 이야기더라고요. 아무튼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겨우 정신을 차렸고요. 체력이 쏙 빠져버린 저하고 다르게 양숙이 아줌마는 얼굴 표정이 엄청 좋아진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제 800회를 하고는 어젯밤엔 너무 좋았다면서 같이 해장하러 가자고 조르기도 했고요. 저를 부르는 호칭은 어느새 자기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렇게 아침에 문을 연 식당에 가서 뜨끈한 국밥을 시켜놓고는 허기를 좀 달랬어요. 아줌마는 자기 국밥에 있는 고기를 저에게 덜어주면서 어제 무리했으니 든든하게 먹으라면서 윙크를 날리기도 했죠. 그러더니 오늘 저녁에도 데이트 해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어제처럼 해주면 자기는 완전히 저에게 반해버릴 것 같다면서요. 여자가 그렇게 유혹을 해오니 평소 같으면 좋다고 했을 텐데요. 그날은 하루 쉬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아마 야근이 있을 것 같다고 며칠 후에 보자고 둘러대고 말았죠. 아줌마는 출근 준비를 하는 제 옆에 붙어서는 넥타이를 매주기도 했고요. 하룻밤 사이에 거의 와이프라도 된 것처럼 태도가 싹 바뀌어 있었어요. 회사에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 역시나 운동을 많이 한 아줌마라서 허벅지 힘이나 쪼임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지간한 남자들로는 만족을 못할 만도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야 젊으니까 어젯밤을 감당했지만 중년 남성들은 아줌마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출근하면서 내내 입가에 웃음이 멈추질 않았네요. 어제 아줌마의 서비스가 참 짜릿했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일하면서 그날 내내 약먹은 병아리 마냥 저는 졸아대면서 겨우 회사 일을 볼 수 있었어요. 중간중간 아줌마에게 연락이 와서 답장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양숙이 아줌마하고 불장난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아줌마는 자기를 감당하는 남자가 오랜만이라면서 신난 눈치였어요. 지금껏 만나왔던 남자들은 다들 1~2번 정도 하면 나가 떨어지는 편이어서 아쉬웠다면서요. 역시나 자기는 젊은 남자를 만나야 했다면서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저랑 찰떡궁합이라고 아주 노래를 부르죠. 체력이 한참인 저도 간혹 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줌마 또래의 남자들은 오죽했겠어요. 그 또래 남자들은 아줌마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하는 편이에요. 아줌마 말대로 우리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애인도 없이 지낸 지 오래되기도 했고 양숙이 아줌마랑 밤새 좋은 시간을 보낸 게 꽤 만족스러워서 서로 좋은 짝을 만나기까지는 그런 사이로 지내기로 합의를 봤네요.